본 방송은 4월 12일 토요일에 녹음됐습니다. 고품격 야구 라디오 야자수 힘차게 문을 열겠습니다. 야구에 대한 자유로운 수다 야자수 630번째 에피소드 두 번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진행을 맡은 호스트 윤영선입니다. 자, 오늘도 지난 방송에 이어 황규진 PD님, 송준영님 그리고 진정현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제 지난 방송에서 다루지 못한 선수들 또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한국을 대표하는 3박 중 한 명이죠. 투머치 토커 TMT 박찬호 선수 소개하겠습니다. 박찬호 선수는 사실 저희가 소개할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저희 방송을 들어주시는 분들이라면 박찬호 선수가 어떤 선수인지는 뭐 저희보다도 잘 알 수도 있고, 특히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이라면은 그렇죠. 뭐 거의 사전 꿰고 계실 테니까. 근데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자면은 한국 역사상 최고의 투수 중 하나죠. 네. 네, 여러모로 스타프 측면에서는 뭐 말할 것도 없이 거의 원탑에 가까운 모습을 보여줬던 선수고, 뭐 아시아인 최다승 124승인가요? 네. 그리고 개막전 선발을 차지했던 진짜 최초의 한국인 투수 2001년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 선수가 타격에서도 생각보다 괜찮았던지라 맞아요. 예, 네. 나름대로 또 임팩트 있는 장면도 많이 보여줬던 선수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IMF 시기 우리나라가 힘들 때, 국민들이 힘들 때 희망이기도 했고, 그렇죠. 예, 그리고 참 여러모로 한 시대 우리나라 스포츠의 아이콘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예, 야구 외적으로 보더라도 정말 많은 업적과 어떤 영향력을 끼치셨던 분이고, 은퇴 이후에도 많은 어떤 활동을 통해서 팬들에게 귀감이 되는 그런 선수기도 한데, 야구 내적인 얘기를 해보자면 전형적인 진짜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제구레기 스타프 중심의 파워피처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90년대 후반에 데뷔를 했는데 이제 다저스에서 이제 전성기를 맞이했는데, 이 구간 영상을 지금 다시 보게 되면은 참 어떤 면에서는 지금의 블레이크 스넬을 약간 연상케 하는 느낌도 있고요. 네. 어떤 면에서는 터지기 전 CG를 연상케 하는 느낌도 있고, 그러니까 존의 위 아래를 많이 쓰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당시 트렌드를 생각하면은 뭐 슬라이더, 뭐 슬러브라고도 하고 약간 변형된 형태의 그런 슬라이더 커브를 구사하던 선수였는데, 정말 어느 시대에 가져다 놔도, 심지어 지금 시대에 그대로 떨궈 놨어도 탑 유망주 평가를 받았을 법한 그런 레퍼토리의 네. 어떤 신체 조건과 스토프를 가지고 있던 투수였다고 생각을 해요. 네. 최고 구속은 제가 기억이 맞다면 156까지도 나왔던 걸로 알고 있고, 97, 8 마일까지도 나왔고, 그리고 어떤 슬라이더 하나만큼은 플러스 평가를 언제나 받았던 그런 선수고, 전형적인 약간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프로토티피컬한 우한 파워피처, 약간 이런 느낌을 주는 투수여서 뭐 구체적으로 설명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다만 이 선수가 개인적으로 좀 아쉽다고 느껴지는 게 뭐냐면, 던지는 공에 비해서 신체 조건이 좋은 편은 아니었어요. 네네. 예, 부상이 유독 많았던 이유도 결국에는 약간 이 언더사이즈에서 왔던 그 부작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암슬롯 자체도 지금 다시 보게 되면 극단적인 오버스로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에는, 특히 요즘 메이저리그는 특히 프런트 라이너들 중에 암슬롯이 3쿼터식으로 내려온 투수들이 되게 많잖아요. 네, 그렇죠. 암슬롯 가지고 장난질도 많이 치고, 특히나 아예 거의 사이드 가까이 내려서 던지는 투수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변형 패스트볼이 유행하기도 하고 뭐 이런데, 이 당시는 오버스로어가 많았는데 그 중에서도 박찬호는 진짜로 그렇죠. 전형적인 오버스로, 거의 어깨가 위로 그냥 직각으로 그냥 꺾여서 위로 나오는 그런 스타일이었는데, 뭐 여러모로 뭐 그런 요소들이 언더사이즈 그리고 암슬롯, 뭐 메카닉 이런 것들이 겹쳐서 좀 부상에 많이 시달렸던 그런 케이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다저스 시절은 누가 보더라도 리그 최고 레벨의 파워 피처 중 하나였어요.
당시 경기를 보셨던 분이라면 다 알겠지만 삼진 측면에서는 거의 몇 년에 걸쳐서 리그 최상위권 내셔널리그 탑3, 탑5를 기록했던 투수고 그만큼 볼넷도 좀 많이 주긴 했지만 그래서 전형적인 어떤 그 스토프 위주의 그 삼진을 잡아 나가는 그런 투수로 자리매김을 했고 거의 5년에 걸쳐서 7, 80승 가까이 해내면서 내셔널리그 최고의 투수 중 하나로 자리를 잡았는데 문제는 텍사스 이적 이후죠. 네. 그 이후가 이제 문제가 됐던 건데, 그러니까 그 유명한 짤 있잖아요. 박찬호 선수 텍사스 레인저스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텍사스 레인저스 네이션 여러분, 우리는 최고의 투수. 최고의 선발 투수를 영입했습니다. 네, 네. 그 이후로 진짜로 이제 문제가 된 건데 텍사스 시절 성적만 놓고 보면은 사실 좀 한국인 투수한테 이런 말하기 좀 그렇지만 먹튀의 전형적인 사례라고 봐도 무방해요. 네. 그러니까 텍사스 4년을 뛰었는데 4년 동안 22승 23패, 평균 자책점이 5.79입니다. 그러니까 4년 동안 연평균 이닝이 100이닝이 안 된다는 건 둘째치고 나왔을 때 퍼포먼스도 워낙에 좀 불안했기 때문에 21세기 최악의 계약 중 하나라고 해도 사실 할 말이 없는 그런 퍼포먼스를 보여줬고, 왜 그랬느냐 하면은 결국에는 방금 말씀드렸던 그 부상이 겹치면서 그 구속이 떨어졌거든요. 그냥 그걸로 수렴이 돼요. 그러니까 2003-4 시즌 그 구속이 제가 알기로는 150km가 안 나오거나 그 언저리 간신히 걸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저스 시절 던졌던 공에 비하면 거의 2, 3마일 가까이 까인 구속인 건데 뭐 스토프 위주로 레퍼토리를 구상했던 선수가 이렇게 구속이 떨어져 버리면은 살아남기 어렵죠.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텍사스 시절은 흑역사처럼 남을 수밖에 없었고, 이게 또 알링턴 볼파크가 또 당시 타자 친화구장의 대표격 중 하나라서 이것도 분명히 선수에게는 좀 안 좋은 영향을 끼쳤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여러모로 텍사스 시절의 박찬호는 내부적으로나 외부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좀 안 좋은 악재들이 많이 겹쳐서 안타까운 활약을 보여줬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대신 이제 샌디에이고로 넘어가서는 또 얘기가 좀 달라집니다. 그래도 건강을 나름 되찾고 좋은 활약을 펼쳤던 구간도 있는데, 이때도 그 장출혈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또 이제 장기 쪽에 좀 이슈가 생기면서 결국에는 일관된 활약을 좀 보여주진 못했고, 그래서 다저스 시절 이후에는 선발로서는 사실상 재기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오락가락하기도 했고 부상도 겹치고 외부적인 이슈도 있었고 뭐 떠돌아다니면서 좀 약간 환경적으로 좀 불안한 시절이 계속되면서 우리가 다저스 시절 우리가 알고 있던 그 압도적인 선발로서의 모습은 더 이상 볼 수 없었고, 그 대신 말년에는 메이저리그 말년에는 불펜 투수로 활약을 하면서 나름대로 낭만을 좀 보여줬죠. 특히나 이제 매츠, 다저스, 필라델피아 이렇게 양키스까지 이제 오락가락하면서 빅마켓 팀들 싹 이제 거쳐가는 모습, 그리고 그 와중에 제 기억이 맞다면 필라델피아 시절에는 그렇죠. 포스트 시즌에서도 내셔널 챔피언까지. 그렇죠. 내셔널 챔피언십까지 이제 가면서 나름 이제 멋있는 활약을 보여주면서 유종의 미까지 잘 거뒀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커리어 자체가 메이저리그 커리어 자체가 풍파의 연속, 그리고 좀 오르락 내리락이 심했고 선수 자체 약간 좀 여정 자체가 험난했는데 그런 와중에도 고점은 확실했고, 그리고 커리어 막바지에 그 낭만까지 챙겨가는 그런 멋있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한때는 전 국민 아이콘에서 추락을 하긴 했지만 다시 반등해서 이제 스포트라이트 한가운데 서는 것까지 전형적인 약간 소년만화 느낌이 나는 그런 커리어를 보냈다. 네. 한국인들의 아이콘다운 그런 마무리까지 되게 타인의 귀감이 되는 그런 선수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엔 심지어 KBO로 돌아오기까지 했잖아요. 그렇죠. 하나에서 1년 뛰었으니까 네. 뭐 리턴까지 보면은 자기 고향 팀에 또 이제 돌아와서 유종의 미까지 진짜 완벽하게 거두는 모습을 보면은 어떤 의미에서는 전형적인 어떤 스포츠 만화의 주인공과도 같은 그런 커리어를 보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박찬호 선수의 경기를 이제 직접 보지는 못했어요. 저도 이제 영상으로만 접했고 KBO 리그에서 뛰는 모습, 그리고 일본 야구에서 뛰는 모습까지는 봤었거든요. 이제 선수 생활 말년에. 근데 이제 기록들을 살펴보면은 이제 아무래도 앞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좀 그 신체 사이즈 문제가 좀 컸던 것 같아요. 이제 본인의 사이즈보다도 이제 더 강한 공을 뿌리다 보니까 그 텍사스로 넘어갔을 때 시점이 29세 시즌이거든요. 근데
96년 그러니까 23세부터 28세 시즌까지 매년 30경기 이상을 나왔고 심지어 선발 투수로 전업으로 들어간 이후로부터는 계속 29경기, 34경기, 33경기 그러니까 로테이션에 안 빠졌어요. 그러니까 뭐 잠부상으로 걸은 수준도 없이 그냥 로테이션에 안 빠지고 거의 5년, 6년을 이렇게 선수가 뛰다 보니까 결국에는 무리가 올 수밖에 없었다. 여기에 이 당시에는 아무래도 이 에이징 커브가 지금보다는 좀 가팔랐던 형태였기도 했고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저희가 이제 선수 생활의 프라임을 이제 30초까지도 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때 당시만 해도 선수 생활의 전성기는 20 중반, 20 후반. 그러니까 그 뒤로는 이제 서서히 저무는 경우가 많았는데 박찬호 선수의 경우도 딱 그랬던 것 같아요. 29세 시즌부터 텍사스에 들어갔으니까 그때부터 부상과 이제 거기에 따른 구속 하락으로 이제 점차 성적이 안 좋아졌고 근데 이제 막판에 가서 이제 필라델피아 시절 이제 포스트 시즌 영상이나 한화 있을 때의 모습이나 이런 모습들을 박찬호 선수가 다저스 시절 있었을 때의 모습과 비교를 해보면 본인도 이제 어느 정도 몸과 타협을 해서 투구 폼에도 타협을 좀 보는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투구 스타일도 이제 투심이나 커터나 이제 그런 다른 페스트볼들을 장착하기도 하고 하면서 약간 어떻게 보면 많은 메이저리그를 꿈꾸는 사람들이 정말 원할 만한 커리어인 것 같기도 해요. 맞아요. 정말 완벽한 전성기를 보내고 부상으로 좀 안 좋은 시즌도 있지만 결국 말년에도 다양한 팀들이 오퍼를 넣어서 이제 메이저리그 로스터 한 자리를 차지했다는 거잖아요. 자, 그 정도의 기량을 인정받을 수 있는 말년까지 모두가 다 원할 것 같거든요. 다 갖췄죠. 네, 그래서 여러모로 대단했던 선수다라고밖에 할 말이 없을 것 같네요. 원래 좋은 선수일수록 할 말이 별로 없어서 맞아요. 네, 대단하다고밖에 말이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저는 약간 통산 기록 쪽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 MLB 통산 17시즌에서 1993이닝을 던졌습니다. 2000이닝을 못 채운 거는 조금 아쉽긴 한데요. 뭐 어쨌든 간에 뭐 통산 ERA는 4.36으로 막 엄청 뭐 좋다 뭐 이런 정도까지는 아니긴 하지만 WAR도 20 넘게 쌓았고요. 그리고 뭐 아까 준영님께서 초반에 타격 얘기도 해주셨는데 통산 홈런이라도 3개가 있습니다. 맞아요. 근데 2000년에 홈런을 2개 기록한 시즌이 있더라고요. 어쨌든 이게 사실 저는 처음에 메이저리그 접할 때 굉장히 재밌었던 포인트 중에 하나가 투수가 타격하는 부분이 굉장히 그쵸. 재밌다고 생각해요. 예전엔 많이 했어요. 처음에는 네. 막 옛날에 범가너가 아, 맞아요. 네, 타격이 막 좋았죠. 대타로도 나오고 막 그랬었던 네. 것 같은데 어쨌든 뭐 그런 재미까지 선사를 해주는 선수고 뭐 앞분께서 잘 설명해 주셨으니까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왜 1부부터 자꾸 이런 게 눈에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박찬호 선수가 또 유명해진 게 또 2단 협차기가 그렇죠. 또 있거든요. 네, 2단 협차기. 99년도에 에인절스전에서 이제 희생 번트를 치고 1루로 가는 과정에서 약간 박찬호 설정이 선수의 있었잖아요. 예, 말을 빌려보자면 태그가 좀 명치적으로 좀 세게 왔다라고 했는데 지금 저는 그 당시 생중계로 보지는 못했지만 이게 이 2단 협차기가 ESPN 선정해서 탑10 안으로 선정이 됐더라고. 벤치 클리어링 탑10으로. 예. 쇼맨십까지 엄청났던 박찬호 선수 얘기를 또 나눠봤습니다. 이어서 이 선수도 역시 최초로 이제 월드 시리즈 2번 우승을 차지했던 선수인데요. 애리조나와 보스턴에서 우승을 차지했던 김병현 선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낭만이죠. 뭐. 네. 이 선수는 뭐 메이저리그 오래 보신 분들이라면 무조건 기억합니다. 사실 그 한국 선수라서 호들갑을 떨거나 과장을 하는 게 아니라 그 프라임 구간 디백스 막바지 구간 2년은 네. 리그 최고의 개투 중에 하나였어요. 진짜로 탑3 꼽으면 내셔널리그 무조건 탑3 들어갔을 겁니다. 올스타까지도 선정이 되기도 했고 물론 2001년에 이제 월드 시리즈 가서 흑역사를 남기긴 했지만 네. 우승했으니까 된 거지 뭐. 그러니까 이 선수가 지금 다시 봐도 참 대단한 게 뭐냐면 마이너리그를 2달 반 만에 다 클리어하고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로우 레벨부터 뭐 그냥 트리플 A까지 그냥 싹 다 개박살을 대고 첫 해였나 뭐 이때 그냥 바로 메이저리그 무대를 밟았고 그냥 천재과예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더라도 한국 역사상 순수 탤런트만 놓고 보면 최고
최고라고 해도 최고 중에 하나라고 해도 무방한 그런 압도적인 재능을 보유했던 선수고 실제로 이제 마이너리그 레퍼런스 가서 마이너리그 스플릿을 보게 되면은 1999년에 루키 리그에서 시작해서 AA, 트리플 A까지 싹 밟았는데 그냥 가는 레벨마다 개 박살을 냈습니다. 평자 2점대에다가 뭐 그 당시 기준으로 뭐 9이닝당 삼진을 막 13개씩 잡으면서 올라왔으니까 그냥 애초에 넘어갈 때부터 메이저리그 레벨의 투수였다고 보는 게 맞고 그리고 메이저리그 올라와서도 우리 알잖아요. 그 특유의 업슛 네. 그리고 프리스비 슬라이더 네. 이 두 개의 콤보로 2년간 그러니까 2001년하고 2002년이 2년간 평자가 2점대 초반 극초반이에요. 그리고 당시 기준으로 봐서 WAR 개투 중 WAR이 리그 최상위권. 그러니까 이 2년간의 모습만 놓고 보면은 이거를 만약에 김병현 선수가 별다른 이슈 없이 꾸준히 유지만 할 수 있었다면은 2000년대 최고의 개투 중에 하나로 이름을 남겼어도 이상하지 않았을 거예요. 지속성이 아쉬울 뿐이지. 네, 그래서 그 고점의 임팩트만큼은 그 역대 그 어떤 한국 투수들 아시아권 투수들과 비교해도 모자람이 없다. 최고 레벨의 투수였고 본인의 보직 내에서의 그 도미넌트함만 따지고 보면은 거의 류현진하고 비교해도 이상하지 않을 박찬호랑 비교해도 이상하지 않을 네. 그런 도미넌트함을 보여준 투수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김병현 선수가 결국 전성기는 이제 2000년부터 2002년까지 3년이죠. 애리조나에 있었던 그 시기인데 베이스볼 레퍼런스 기준으로 WAR이 2001년에 3.1이고 2002년에 4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전업 불펜이잖아요. 음. 전업 클로저가 WAR이 4가 나온다는 건 사실 아, 말이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그쵸. 하거든요. 근데 전업 클로저라기보다는 사실 셋업과 맞아요. 클로저를 겸한 중무리 느낌이 강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 2년간 소화했던 이닝이 거의 180이닝 가까이가 됐기 때문에 네. 네. 사실상 하이 레버리지 상황이면 세이브 상황이 아니더라도 그냥 불려놨다. 네, 맞아요. 그러니까 애니콜 느낌으로다가 불려놨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그 2년간의 성적을 놓고 보면은 참 대단한 게 2001년에는 98이닝을 뛰면서 평균 자책점이 2.94에 삼진 113개. 그리고 2002년이 이제 커리어 하이 시즌인데 이때는 72경기 나와서 84이닝 등판했고 삼진 92개, 평균 자책점 2.04. FIP 같은 걸 보더라도 2002년이 커리어 하이 2.69거든요. 그러니까 투구 내용 측면에서 보더라도 그냥 리그 최고 개투 불펜이 누구냐 하면은 무조건 다섯 손가락 안에 뽑히는 그런 진짜 압도적인 활약을 보여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기준으로 또 그 당시 기준 9이닝당 삼진 10대가 기본이잖아요. 그 애리조나 시절에는 그렇죠. 2000년도에는 14기도 했고 이거는 사실 지금 기준 개투라고 해도 아우, 엘리트 손색이 레벨이죠. 없거든요. 이게 어느 정도인가 하고 약간 이제 비교를 해보자면, 그러니까 24년도에 라이언 헬슬리가 9이닝당 삼진이 10.4 정도 돼요. 그러니까 그 수치를 약 22년 전의 선수가 마무리 투수, 그러니까 뭐 좀 등판이 많긴 했지만 마무리 투수로서 이 정도 성적을 냈다는 건 대단하죠. 왜 김병현 선수 별명이 이제 본트 K인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기도 했고, 근데 이제 이 애리조나 시절 이 기록을 보면서 좀 놀랍기도 하면서 동시에 좀 안타까운 게 이것 때문에 좀 뒤에 그 커리어들이 좀 영향을 받았나 싶기도 해요. 그러니까 애리조나 2000년부터 2002년까지 뛴 경기 수가 200경기가 넘고 이닝 수가 230이닝이 넘어요. 그러니까 좀 많이 던졌다. 좀 그냥 일반 투수를 기준으로 해도 등판 횟수도 좀 많았고 78경기, 72경기 이렇게 나왔으니까. 근데 여기에 멀티 이닝 소화도 많았고 여기서부터 좀 약간 무리가 오기 시작한 게 아닐까라는 그렇죠. 아쉬움도 네. 좀 들어요. 근데 그렇죠. 네. 혹사가 좀 네. 네. 근데 다르게 생각하면 이 약간 새 시즌간 이제 몸을 불사르면서 얻어낸 게 월드 시리즈 우승 반지라면 그럴 만한 값어치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죠. 네. 왜냐면 그건 진짜 아무나 못 가지는 거잖아요. 맞아요. 네. 본인도 잘해야지만 되지만 팀도 같이 잘해줘야 되는. 그러니까 그래야만 얻어낼 수 있는 반지인데 그런 면에서 커리어는 대단하다고 보고 이게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 이후에 이제 버스턴으로 건너가서 선발 투수 전향한다 해서 이제 선발 투수로 전향하면서 이제 제 기억이 맞다면 그때부터 좀 하락세였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선발로 전업을 하고 나서 그거 자체가 바로 망가졌다기보다는 그때 유명한 사건도 뭐 있었고 특히 이 법규라고 불리는 이제 디비전 시리즈였나요? 거기 가서 이제 홈팬들한테 그걸 이제 날려버리시는 이제 그걸 네. 선보이시면서 이제 엔트리에서도 제외가 돼버리고 그때부터 이제 팀 내 쪽으로 약간 입지가 좀 불안해지기도 했고, 그러니까 팀적으로도 그때 결국엔 시리즈 이제 패하게 되고, 그러니까 여러모로 좀 안 좋은 일의 연속이었는데 2004년에는 그래도 어쨌든 등판을 꾸준히 해가면서, 그러니까 2004년 사실 2004년도 썩 좋았다고 보긴 어려운 게 부상 때문에 시즌 제가 알기로는 초반인가 중반에 완전히 아웃됐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때 이제 반지를 받긴 했고 네. 일원으로서. 그리고 2005년에 콜로라도로 이적을 했어요. 근데 이적을 하고 나서는 그래도 나름 등판을 꾸준히 가져가긴 했는데 쿠어스다 보니까 이게 아무래도 좀 한계가 있고, 근데 제 기억이 맞다면 콜로라도 넘어가서 그 쿠어스라는 걸 감안하면은 등판 퀄리티나 성적 자체가 막 나쁘진 않았어요. 그냥 평범했어요. 그냥 무난했고 그 2년간 실제로 평균 자책점이 4점대 중후반이었는데 쿠어스 그 환경을 감안했을 때 ERA 플러스로 놓고 보면은 98, 88 이렇게 찍히니까 아주 못한 건 아니에요. 근데 다만 특출나진 않았을 뿐. 근데 이 김병현 선수의 커리어를 놓고 볼 때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아까 말씀드린 법규랑 네. 그 발목 부상이거든요. 네, 배트에, 배트에 맞아서 이제 부러진 다치는 배트. 바람에 이게 밸런스가 그 이후로 좀 약간 망가져서 그 이전의 구위를 되찾지 못하는 그 이슈가 있었는데, 참 if가 여기도 많은 선수예요. 그러니까 보여줬던 고점이 너무나 매력적이라서 그런지 사람들이 if를 지금도 많이 달고 있고, 그리고 이제 선수 이제 비교 같은 거 하는 거 좋아하는 호사가들은 오승환과 김병현을 비교하기도 하고, 또 김병현이 계속 불펜으로 뛰었다면, 아니면 김병현이 그 배트에 맞지 않았다면, 약간 이런 if를 많이 다는 선수인데, 저는 지금도 아쉬운 거는 그냥 이 선수가 계속 불펜으로 뛰었다면 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그 2년간의 워크로드가 너무 빡세가지고 계속 롱런을 했을 거라는 보장은 없지만 어쨌든 불펜으로 계속 뛰면서 그 구위를 유지할 수 있었다면, 농담이 아니라 그 2년의 피크만큼은 진짜 나이 대비 너무 압도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20대 후반 30대 초반까지만 그 정도의 피크, 혹은 그 피크의 한 75% 정도만이라도 유지를 하면서 누적을 쌓아 나갔다면 2000년대 최고의 불펜 투수, 그리고 거의 준 명전급 커리어가 될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아쉬움을 갖는 이유는 그 피크 때 보여줬던 구위가 좀 충격적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예, 지금 몸짤, 소위 말하는 몸짤로 다시 보더라도 좀 물리 법칙을 좀 어긋나는 듯한 그런 공들이 많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타자는 휘둘렀는데 갑자기 공이 거시기에 가서 맞는다든가 뭐 이런 것도 있었으니까 참 여러모로 매력적인, 그러니까 박찬호가 전형적인 소년 만화 클리셰를 따라가는 그런 커리어를 보여줬다면 김병현이 약간 안티히어로 느낌이 있는 좀 그런 느낌의 커리어와 어떤 캐릭터였기 때문에 좀 다른 의미로 재미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뭐 저도 여기서 그냥 통산 기록 좀 위주로 말씀을 드리면, 이 통산 세이브가 거의 90개에 육박. 뭐 조금 더 아까 준영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불펜으로 활약을 했으면, 계속 활약을 했으면 충분히 100세이브도 달성을 할 수 있었을 텐데, 뭐 그거는 조금 스탯 부분에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저는 개인적으로 있는 것 같고, 저도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조금 선발보다는 이 선수가 그냥 불펜 투수로 계속 뛰었으면 훨씬 더 메이저리그에서도 롱런하고 그럴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정도가 아쉬운 것 같습니다. 뭐 불펜 투수로도 이게 WAR이 2001년, 2002년에 정말 많이 쌓아서 이렇게 된 거긴 하지만, 그래도 불펜 투수로 뛴 커리어가 대부분인데 WAR을 10이 넘었으니까 충분히 유의미한 족적을 남긴 김병현 선수라고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김병현 선수 얘기를 해봤는데요. 김병현 선수로도 대표되는 것이 홈팬들 앞에서 또 욕설을 하기도 했고, 네. 반지를 2개나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잃어버리기도 하고, 네네, 그렇죠. 그런 다양한 일화들이 있는데, 저는 김병현 선수가 얼마 전에 그 방송에도 나왔었는데, 그 애리조나 레전드 선수 초청식으로 해서 애리조나 디백스의 홈구장에 초청이 돼서 간 그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김병현 선수가 이제 경기장을 이제 바라보다가 눈물을 훔치는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그런 걸 봤을 때 굉장히 자기가 젊었을 때 했던 야구에 대한 그런 향수가 좀 남아 있는 것 같은데, 최근에는 예능 프로그램에 굉장히 많이 나오시잖아요. 네. 야구계에도 나중에 한번 발을 좀 들여보시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선수였던 김병현 선수까지 살펴봤고요. 세 번째는
따끈따끈한 은퇴 선수입니다. 작년 시즌을 마치고 이제 은퇴를 한 SSG의 추신수 선수인데요. 메이저리그 경력을 한번 좀 살펴볼까요? 추신수 선수 메이저리그 경력은 메이저리그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말할 것도 없죠. 네, 말할 것도 많이 없죠. 많이 이거 뭐 네. 설명을 해야 되나 싶은데. 뭐 간단하게만 언급하겠습니다. 그래서 추신수 선수가 메이저리그 통산 16시즌 베이스볼 레퍼런스 기준 WR은 34.7, 통산 홈런이 218개. 많이 주셨다. 네. 타율 2할 7푼 5리, 출루율 3할 7푼 7리, 장타율 .447에서 OPS가 .824. 통산 OPS 플러스는 122. 그냥 말도 안 돼. 한국인임을 제치고 그냥 일반적인 그냥 이름 지워놓고 이 기록 갖다 준 다음에 너는 이 선수가 잘한 것 같아?라고 물어보면 훌륭한 선수 아니야?라고 답이 나와야 하는 선수잖아요. 뭐 네네. 실제로 2018년에 올스타 선정되기 전까지만 해도 커리어 데뷔, 그러니까 올스타 영회인 선수들 중에 최고의 선수 중이라고 네네네. 평가를 받을 정도로 상복과 커리어복이 없는 그쵸. 선수라는 평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클래스 대비 유독 상을 못 받고 네. 올스타복이 없었다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현지에서도 엄청나게 인정을 받는 타자였고, 선수 자체의 어떤 타격 스타일이라든가 어떤 스탯라인 같은 것도 약간 모던 MLB의 상징과도 같은 네. OPS 히터. 맞아요. 그러니까 되게 트렌디한 선수였어요. 그래서 여러모로 고평가를 받을 만한 건덕지가 되게 많은 선수고, 그리고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역대 동양계 선수들 중 최고의 배터. 그러니까 뭐 종합 뭐 주루 뭐 수비 밸류 고려하면은 이치로가 좀 더 위이긴 하겠지만 순수 배팅 타자로서의 밸류만 놓고 보면은 압도적인 차이로 1위거든요. 그래서 뭐 히데키 마스 얘기하신 분도 있겠지만 전 추신수가 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참 한국인님을 지우고 봐도 엄청난 족적을 남긴 한 시대를 뭐 대표까지는 아니더라도 풍미했던 선수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추신수 선수는 사실 원래도 그랬지만, 그러니까 저희가 흔히 5툴이라고 부르잖아요. 20대 때는 진짜 5툴이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을 만한 그런 유형의 선수였죠. 도루도 이제 20개는 해줄 수 있는 선수. 그런데 홈런도 20개는 쳐줄 수 있는 선수. 그러면서 OPS는 0.8, 정말 잘 치면 0.9도 쳐줄 수 있는 선수였다 보니까 네. 정말 5툴에 가깝다 또는 맞다라고 이제 그런 모습을 클리블랜드 그리고 신시내티에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시즌을 보낸 한 시즌까지는 이제 그런 평가가 줄을 이뤘었는데, 텍사스로 이적하면서부터는 이제 부상 여파도 있고 이제 30대에 접어드는 나이다 보니까 도루를 많이 하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그와 동시에 수비 출장도 이제 조금씩 줄기 시작을 해서 이제 사실상 1번 DH 고정이 된 상황에서도 사실 비율 스탯만 보면은 큰 차이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비율 스탯만 보면, 그러니까 클리블랜드 시절이나 신시내티 시절에 비하면은 조금 아쉬울 수는 있어도 그래도 매년 OPS 0.750은 해줄 수 있는, 좀 잘 치면 0.8. 가령 이제 2018년에 올스타 선정됐을 때도 0.810이었고 15년도에도 0.838이었고,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여전히 타격적인 능력은 충분한 선수이나 텍사스로 갈 때 이제 계약 규모가 좀 컸던지라 텍사스 시절이 안 좋은 평가를 받는 가장 큰 이유이지 않을까 싶어요. 성적 자체는 정말 그냥 준수한 성적이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큰 계약을 안고 가면 그에 따른 기대치가 높아지다 보니까 그렇죠. 네,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긴 합니다. 네, 추신수 선수 정말 뭐 대한민국 역대 최고의 타자죠. 메이저리그뿐만 아니라 메이저리그에서 뭐 그냥 16시즌이나 보냈다는 것 자체만 봐도 알 수 있고요. 뭐 네. 기록 자체도 이 WAR이 30이 넘어가고 OPS 9가 넘는 시즌도 있고, 그다음에 뭐 한 10년 정도는 계속 꾸준하게 출전하면서 활약을 해줬기 때문에 뭐 한국인 야수로서 FA도 대박 계약을 했고요. 메이저리그를 정말 보시지는 않았던 분들에게도 사실 마지막에는 그래도 KBO에 복귀를 하면서 조금 이렇게 야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조금 익숙한 선수겠고요. 뭐 도루도 통산 도루 개수가 157개, 홈런도 218개니까 전성기 때는 호타 준족이었어요. 네, 진짜 그냥,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OPS 히터이기도 하고 통산 WRC 플러스가 123인데 과연 이거를 깰 수 있는 한국인 타자가
나올 수 있을지 또 나올 수 있었는데 자기가 버렸죠. 네. 일부에도 말씀드렸던 강 선수. 네. 예. 앞으로 또 이정호 선수가 꼭 한 OPS 100, WRC 플러스 120 정도 활약하는 순수한 타자가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추진수 선수 하면 저는 2013년 신시내티 시절이 제일 많이 떠오르는데요. 그때 100볼넷 이상을 거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렇죠. 100득점도 했었나요? 100득점을 했어요. 예, 그때 네. 100득점, 100볼넷 그리고 20홈런, 20도루. 네, 107득점이네요. 이때 또 한 명의 출루율 머신이었던 그 조이 보토 조이 선수와 보토. 네. 둘이서 아주 날아다녔던 기억이 나는데 벌써 이 추진수 선수가 은퇴를 했다는 게 참 세월이 많이 지나갔다는 게 그러니까요. 느껴지긴 하네요. 추진수 선수 얘기까지 나눠봤고요. 네 번째는 현재 한화에서 에이스 역할을 하고 있는 류현진 선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할 얘기가 좀 많을 것 같은데요. 네. 준영님 먼저 말씀. 전 할 말이 딱히 많지 않아요. 류현진 선수야말로 어떤 의미에서는 저희가 오늘 다루는 모든 선수들 중에 청취자분들께서 가장 잘 알 법한 그런 선수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그냥 사실 2010년대 초중반까지 그러니까 갓 진출한 이후만 하더라도 이 선수는 플로어가 높고 업사이드보다는 약간 그 저점이 높은 꾸준한 선수다라는 인상을 가지고 메이저리그 류현진을 평가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 사이영 2위 시즌 이후로는 그런 얘기조차도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고점도 한국인 역대 최고 투수였고 저점도 한국인 역대 최고 레벨이었고 지속성만 놓고 보더라도 어느 순간부터는 한국인 역대 최고 투수 중 이제 갑론을박이 좀 있겠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굳이 류현진 선수, 박찬호 선수 둘 다 위대하지만 비교를 하자면 저는 류현진 선수가 이제 좀 더 나은 커리어를 보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 위로 두고 싶은데 참 대단한 투수예요. 그러니까 초반부에는 페스티벌 구속 같은 것들이 어쨌든 나름 살아 있을 때여서 그걸 중심으로 이제 레퍼토리 구성해서 뭐 체인지업 가져가고 이렇게 하면서 맞춰 잡는 피칭 위주로 갔다가 어느 정도 부상 때문에 이제 약간 이슈가 생기고 나서부터는 슬라이더라든가 이제 다른 체인지업에 변주를 좀 줘가지고 패스트볼에도 변주를 주고 하면서 스타일을 조금 바꿔 나가면서 삼진을 또 잘 잡는 그런 투수로 변화를 했다가 막바지에는 다시 이제 원래의 스타일로 회귀를 해가지고 다시 체인지업 헤비하게 어프로치를 가져가면서 또 어떻게 이닝을 삭제해 나가는 그런 투수로. 그러니까 너무 지능적이고 너무 똑똑한 선수여가지고 본인이 어떻게 하면 타자들을 타이밍을 뺏을지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지를 너무 잘 알고 있었던 투수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 지능적이고 야구에 대한 천부적인 감각 자체가 탁월했고 몸 관리 같은 부분에서도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되게 잘 해나가는 그런 선수였다고 생각을 해서 그냥 KBO에서 안 뛰고 바로 메이저리그를 갔어도 되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로 탁월한 그러니까 한국 역사상 최고의 재능을 보유한 투수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단한 선수예요. 류현진 선수의 최고 장점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모두 체인지업을 꼽잖아요. 네. 실제로 체인지업 밸류는 이제 선수 시절 내내 높았는데 LA 다저스에 있으면서 이제 커터 2018 시즌으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그 즈음부터 커터 사용 비율을 좀 늘렸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전까지 커터를 한 번도 던져본 적이 없다 그러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냥 잘하는 야구를 잘하는 선수인 거죠. 그러니까 구종수도 능력도 워낙 뛰어난 선수고 그리고 사실 류현진 선수는 이제 메이저리그 레벨에서 페스티벌 밸류가 막 뛰어나다라고 볼 수는 없는 선수지만 그런 선수가 이제 다저스 시절 그리고 토론토 첫 해 정도 생각을 해보면 9이닝당 삼진도 가장 적을 때는 7, 높을 때는 9.7. 그러니까 페스티벌 밸류가 메이저리그 평균 이하인데 이 정도로 삼진을 잡아낼 수 있는 건 그만큼 류현진 선수의 이제 뭐 커맨드 능력도 워낙 뛰어나지만 그냥 모든 구종 밸류가 다 좋았어요. 맞아요. 네, 커브, 체인지업, 커터 그냥 류현진 선수가 던지는 모든 구종의 밸류가 다 평균 이상급. 체인지업은 그 중에서도 류현진 선수 커리어 하이 시즌일 때는 최상위권에 분류될 정도의 밸류를 가지고 있었으니까 네. 다저스 시절 그리고 뭐 토론토 시절에는 이제 부상으로 몇 경기 이제 2시즌 정도 못 나오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로테이션 멤버 높게 가면 이제 3선발 더 높게 가면 2선발도 충분히 띄워줄 수 있는 선수였는데 저는 오히려 선수 막판에도 그냥 미국에 있어도 오퍼는 충분히 받았을 거라고 생각은 해요. 네, 아마 선수 본인의 한국 복귀 의지가 좀 있어서 강했다. 네 돌아온 거지. 실제로 2023년 시즌도 준수했거든요. 그때 52이닝 던지면서 제 기억에는 투구 내용 자체도 나름 준수했고 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약간
그 구위 측면에서 한창 때 2018년, 19년, 20년만큼은 아니다 보니까 삼진 잡는 능력도 많이 떨어졌고 하드히트 많이 내주고 뭐 이랬지만 어쨌든 하위 로테이션 한 자리 정도는 돌만한 그 정도의 여력은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말씀해주신 대로 선수의 국내 복귀 의지가 좀 더 뚜렷했던 걸로 뭐 전 생각을 합니다. 네. 대단한 선수예요. 네. 류현진 선수 통산 ERA 플러스가 122이니까 추신 선수 WRC 플러스가 123이었잖아요. 통산. 그쵸. 그러니까 뭐 비슷한 투타에서 급으로 활약을 해줬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네. 류현진 선수 처음에 메이저리그 진출했을 때 그냥 주말에 메이저리그 그냥 그죠. 류현진 선발 경기 막 아버지가 틀어놓으시면은 그렇게 막 보고 그러면서 얼떨결에 이제 그때 한창 커쇼가 엄청 전성기였잖아요. 완전 최전성기 시절이어서 그때 막 커쇼의 전성기랑 류현진 선수의 피칭을 같이 봤던 기억도 얼추 나고 그다음 특히 이제 2019년이 정말 센세이션을 했죠. 아 솔직히 싸이 영상 받을 수도 있는 시즌이었는데 그때 사실 싸이 영상은 누가 봐도 이제 디그롬이 그때는 받는 거긴 했지만 어쨌든 정말 아쉬운 시즌이었고 언제까지 류현진 선수가 ERA 내셔널리그 1위를 할 수 있을지 맨날 그거 지켜보는 재미로 그 메이저리그를 봤던 기억도 나는데 어쨌든 통산 이닝이 1055이닝을 던졌고 통산 ERA도 3.27이고 물론 이제 100승을 채우지 못한 점은 뭐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뭐 메이저리그 한국인 메이저리그 역사상 또 류현진 선수 같은 선수도 또 나올 수 있을지 저는 정말 궁금한 것 같습니다. 네, 얼마 전에 다시 한국으로 돌아온 푸이그 선수가 류현진 선수와 맞대결을 펼치는 첫 맞대결을 펼치는 장면이 되게 인상 깊었는데 맞아요. 푸이그 선수가 들어오면서 류현진 선수에게 이렇게 작게 인사를 좀 하는 모습이 되게 인상 깊었는데 저도 규진님처럼 비슷하게 13년도, 14년도에 이제 처음 메이저리그에 진출했을 때 매번 경기를 챙겨봤던 사람으로서 그 낭만이 좀 다시 불러오는 것 같아서 되게 뜻깊은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네 번째 류현진 선수까지 살펴봤고요. 이제부터는 현재 메이저리그에서 뛰고 있는 현역 선수들 3명 마지막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지금은 부상으로 조금 쉬고 있긴 하지만 템파베이의 이제 내야를 책임질 김하성 선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하성 선수 처음 메이저리그 간다고 했을 때 다들은 모르겠어요. 저는 그랬어요. 김하성 선수 처음 메이저리그 간다 그랬을 때 네,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선수가 어느 정도의 공격 성적을 보여줄까에 좀 초점을 맞췄었거든요. 맞아요. 왜냐면은 KBO 리그 시절에도 유격수였지만 수비가 매우 뛰어나다라는 평가는 아니었어요. 못 받았어요. 오히려 좀 불안한 모습이 좀 네, 많았는데 그랬던 선수가 메이저리그에 가서 한 시즌을 뛰더니 갑자기 수비를 골드글러브 네. 노미네이트 내지는 골드글러브급 선수로 수비가 성장을 했더라고요. 근데 그 와중에 첫 시즌에 좀 부침을 겪었던 공격도 OPS 0.7 정도는 받쳐줄 수 있는 유격수. 그러니까 고점을 기록했던 이제 2023년도에는 그러니까 이제 OPS가 0.750까지 갔었으니까. 홈런 17개, 네. 도루 38개, 네. 거기에다 수비도 리그 골 레벨로 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유격수 부분은 노미네이트까지 됐었고 유틸리티에서 아마 받았을 거예요. 맞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어쩌다가 이런 선수가 됐는지 좀 궁금해서 서버트를 좀 보니까 원래 김하성 선수가 처음 데뷔했을 당시 그러니까 2021 시즌이죠. 그때는 메이저리그에 처음 올라온 루키들이 겪는 현상을 그대로 보여줬어요. 맞아요. 페스트볼에도 약했지만 변화구를 못 쳤어요. 그냥. 네, 못 쳤어요. 물리적으로 그냥 못 쳤어요. 네. 메이저리그 레벨의 변화구를 그냥 건드리지를 못해서 네. 삼진이 좀 많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헛스윙도 좀 많고 그랬는데 그 다음 시즌부터 서서히 지표가 좋아지더니 2023 시즌에는 헛스윙률이나 체이스 퍼센트나 다 리그 상위 20% 안에 들어가는 선수가 돼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메이저리그 레벨에서도 어느 정도 이제 자기의 존도 구성 어느 정도 확장을 지은 모습이고 수비는 뭐 말할 것도 없죠. 2루 유격수 3루수가 다 되는데 이제 합쳐서 골드글러브 레벨이면 뭐 말할 게 없을 것 같아요. 더 이상. 맞아요. 네. 그래서 당장 이제 템파베이로 이적을 했고 템파베이 입장에서는 정말 유격수가 필요하기도 했고 테일러 월스 주전. 네. 원래 유격수가 있었는데 없어요 여기도. 네, 네. 힘들죠 좀 보고 있고요. 네. 그래서 작년 유격수가 정말 힘들었던 템파베이였기 때문에 영입을 했고 그리고 템파베이 입장에서도
그래도 돈을 쓰는 부분은 보여줘야 되는데 정말 그쵸. 적절한 영입을 했다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네, 템파베이가 쓸 수 있는 만큼의 돈을 가장 적절한 영입을 썼다라고도 생각을 하고요. 네. 그래서 5월에 복귀를 해서가 더 기대되는 선수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적응을 잘 했는데 부상으로 안타깝게 좀 시즌이 미뤄져서. 그렇죠. 수비적으로 굉장히 솔리드해요. 그러니까 생각했던 거 이상으로 이런 방향성으로 갈 거라고 생각을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레인지도 레인지인데 어깨도 메이저 레벨에서 플러스가 나올 줄은 생각을 못했고 타격에서는 본인이 이 첫 시즌에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는 걸 느끼고 KBO에서 가져가던 어프로치에서 좀 많이 트위킹을 해서 진짜로 어떤 의미에서는 좀 수동적인 그러니까 스윙을 좀 아끼고 최대한 패시브하게 그 대신 헛스윙 최대한 억제하고 볼넷 많이 얻어나가는 그런 네. 느낌으로 가져가면서 하드hit이 잘 나올 수가 없는 틀이거든요. 아무래도 메이저리그 그 거포들과 비교했을 때 순수 로파워라든가 컨택 부분에서 좀 아쉬움이 있는 선수다 보니까 그런 걸 보완하기 위해 어프로치에서 플레이트 디서플린에서 보완을 한 느낌으로 방향성을 설정한 것도 굉장히 영리하다는 느낌이 들고 장타가 나오는 것들을 보면은 철저하게 프리팅을 가져갑니다. 네. 이런 유형의 선수들이 오히려 요즘에 메이저리그 보게 되면 느끼는 게 컨택이나 어떤 파워 툴이 좀 애매한 선수들이 애매하게 오묘하게 스프레이 히팅을 하기보다는 아싸리 그냥 프리팅을 가져가 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김하성도 그 공식을 따라가다 보니까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절대적인 툴 대비 생각보다 장타 생산도 된다. 맞아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밸류가 굉장히 잘 나오고 있었고 템파에서도 템파가 또 이런 선수들 잘 만지거든요. 맞아요. 예, 세부 조정을 되게 잘해주는 팀이라서 부상만 없다면 어떤 활약을 펼칠지 굉장히 기대가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나이도 아직 어리기 때문에 네. 이제 29이거든요. 네. 앞으로 몇 년은 거뜬히 리그 수익권의 유틸리티 에셋으로 활용을 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좋은 선수예요 정말로. 네, 김하성 선수 지금 부상으로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는데 빠른 복귀 이후에 좋은 활약을 펼치길 또 바라겠고요. 6번째 선수는 현재 피츠버그에서 메이저와 마이너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배지환 선수 이야기를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배지환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최근에 이제 스프링 캠프 때 잘해서 메이저리그 개막 로스트에 들었는데 결국은 다시 마이너리그로 내려갔죠. 배지환 선수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뭔가 이렇게 파워나 타격으로 승부하기보다는 주루 툴이 가장 뛰어나게 평가를 받고 있는 선수인데 개인적으로는 뭔가 뭐 메이저리그 기준으로 뭐 스티븐 콴 같은 선수를 지향하고 가면은 좋을 텐데 사실 뭐 스티븐 콴 같은 경우도 쉬운 경우가 아니니까 어렵죠. 네. 얼마나 좋은 선수인데. 그래서 배지환 선수 같은 경우는 뭔가 본인만의 강점을 본인도 가장 잘 알고 있을 텐데 그거를 좀 살리는 방향으로 메이저리그에서도 보여줄 수 있어야 조금 메이저리그에서 앞으로 좀 꾸준히 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 정도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아직 유망주 끝물 단계인 선수라 어떤 네. 평가를 하기가 좀 그렇고 잘하길 바랍니다. 네. 수비랑 특히 주루에서 많은 밸류가 나오는 선수고 타격에서는 파워 히팅은 아직 그렇게 툴이 없거든요. 네. 그래서 컨택을 어떤 식으로 가져갈 것인가, 어떤 공을 컨택할 것인가, 그렇다면 이제 방금 말씀드린 김하성 선수처럼 존 설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게 중요한 케이스라고 보여지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에서 어떤 확실한 방향성을 잡지 못한 느낌. 예, 그래서 근데 또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이 선수 소속팀이 피츠버그란 말이에요. 그렇죠. 한창 어린 선수를 많이 키웠고 음. 올리고 그리고 피츠버그가 문제는 타자들의 그런 마이크로 트위킹을 잘 못해요. 맞아요. 최근 몇 년 보면 그게 좀 강점이 아니에요. 네. 그 구단이. 그래서 어떤 개선 방향을 찾을 수 있을까라는데 약간 의문이 있긴 합니다. 투수는 잘 키워내는데. 야수가 좀 문제라서. 그러니까 배지환 선수가 2021년도 이제 프로스펙트 기준으로 이제 피츠버그 랭킹 14등 정도였어요. 예, 당시 1위가 키브라이언 에이스, 4위가 오닐 크루즈. 예, 그래서 그때 스카우팅 리포트를 보면 45를 줬는데 주루가 70, 네. 파워가 30, 그리고 히팅이 55. 그러니까 거기서도 평가를 보면 전형적인 슬래셔라고 예를 들거든요. 그러니까 밀어치는 타구가 많고 땅볼 비율이 50%가 넘어가는 이제 그런 유형의 선수. 네. 그래서 배지환 같은 유형의 선수는 저는 정말 고점을 찍으면 OPS 0.8이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최고점을 찍으면 0.8이 나와야 돼요. 근데 이 선수가 이런 유형의 선수들은 저는 삼진이 많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발 빠르고 컨택 능력이 좋아서 어떻게든 인플레이를 만들어서 베이스에 나가야 되는 유형인데 메이저리그 레벨에 올라가서는 헛스윙률이 25%, 34%면 많아요.
저는 지나치게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게 뭐 어프로치의 문제인 건지 아니면은 선수 본인의 기량의 문제인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어프로치의 문제라면 저는 좀 교정을 했으면 좋겠다의 입장인 거고 이게 서번트 기준으로 이 선수랑 비슷한 유형의 선수로 꼽아주는 선수가 키어마이어거든요. 맞아요. 그 케빈 키어마이어를 꼽아주는데 케빈 키어마이어는 10년 정도 메이저리그 레벨에서 살아남았잖아요. 가장 큰 이유는 수비예요. 그러니까 그 누구도 키어마이어한테 타격을 기대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기대하시는 분이 있다면 저는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지만 일단 저는 기대를 안 해요. 근데 키어마이어가 그렇게 선수 생활을 해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결국 정상급 수비인데 배지환 선수는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선수의 주 포지션이 원래 센터네야 2루 유격인데 2루 유격이나 또는 이제 중견수 외야수들 이렇게 볼 텐데 지금 피츠버그의 요 부분 자리가 없는 것도 좀 큰 것 같아요. 오닐 크루즈를 이제 중견수로 전향을 시키면서 외야 자리가 더 줄었잖아요. 그러는데 이제 닉 곤잘레스나 뭐 트리올로 당장 카이너 팔레파한테도 이제 공격 성적에서 밀려서 그쵸. 자리를 못 잡고 있는 상황이니까 글쎄요. 어떻게든 본인만의 생존법을 찾아서 잘 생존했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배지환 선수 얘기까지 나눠봤고요. 이제 마지막 26번째 선수입니다. 녹음일 기준으로 오늘 홈런을 또 때려냈던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의 이정우 선수 마지막으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1부에서도 잠깐 언급을 했고 2부에서도 지나가듯 언급을 해서 저는 굳이 길게 얘기 안 하겠습니다. 교정 능력이 너무 탁월한 선수고 매년 약점이라고 뽑히던 부분을 다음 시즌에 강점으로 바꿔오는 선수이기 때문에 어떤 평가가 무의미하다고 보고 저는 이 선수 항상 그러니까 몇 번이나 말씀드렸지만 이 선수의 최대 기대치를 조금 더 부스팅이 된 브랜든 니모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컴패리즌 나름 적절하다고 저는 항상 생각을 하고 최근에 보여준 활약이라든가 타격 모습을 보면은 어떤 면에서는 프라임 커하 니모의 약간 향기가 나고 있어서 되게 흡족합니다. 계속 잘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저는 이정우 선수가 그러니까 얼마 전에는 그 홈구장 때문에 홈런 도둑 맞았잖아요. 네. 그 17개 구장에서 홈런이었는데 그렇죠. 오라클 파크여서 홈런이 안 나왔다. 네. 근데 저는 샌프란시스코 간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정우 선수가 뭐 당겨쳐서 홈런을 막 30개씩 때려내는 유형의 선수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그 오라클 파크 오른쪽 담장 보시면 구조가 되게 특이하게 되어 있어요. 오히려 2루타 내지 3루타가 더 많이 나올 수 있는 맞아요. 그런 깊은 구조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정도로 해줬으면 좋겠지만 뭐 타격엔 사이클이 있는 거니까. 근데 올해 하는 거 보면은 확실히 작년에 부상만 없었으면이라는 아쉬움이 더 남기도 하네요. 근데 잘할 거라고 생각해서 뭐 잘하길 바랍니다. 근데 가만히 있어도 잘할 것 같아요. 사실 걱정이 잘 안 됩니다. 이정우 선수는. 맞아요. 네, 그 저도 오늘 이제 딱 OPS가 1위 됐더라고요. 오늘 기준으로. 네. 이정우 선수가 계속 이렇게 칠 수는 당연히 없겠지만 그냥 홈런보다도 뭐 이정우 선수가 이정우 선수한테 저희가 원하는 거 그냥 2루타랑 뭐 더 나아가서 3루타 많이 쳐주는 그런 중장거리 타자로만 활약해주고 그냥 평균 이상의 중견수 수비 정도 기록해주면 충분히 돈값 할 수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돈값 하기를 바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 이렇게 해서 한국인 메이저리거 26명 선수들 다뤄봤는데요. 지금 다저스 산하 트리플 A에서 뛰고 있는 김혜성 선수가 한국인 메이저리거 27번째 선수가 되길 바라면서 오늘 방송은 이걸로 마무리를 하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또 다른 주제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황규진님, 송준영님 그리고 진정현님과 함께했고요. 저는 호스트 윤영선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야구에 대한 자유로운 수다 야자수. Ooh, don't we look good together? There's a reason why they watch all night long. Yeah, I know we'll turn heads forever. So tonight I'm gonna show you all. When I walk with you, I watch the whole room change. Baby, that's what you do. No, my baby don't play. Blame it on my confidence. Oh, blame it on your measurements. Shut the shit down on sight. That's right.